연못의 고래, 즉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그 팔아치우는 게 십수년, 20년간 이어진다고 생각되면 누가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연금이 왜 해외 주식 비중을 그렇게 높여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해외 증권,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은 13.7%에 불과했는데 이게 2020년 10월에는 얼마로 가냐면 22.6%, 2021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목표가 25.1%까지 올리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국내 채권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은 52%에서 37.9%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국내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서 해외 주식으로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 왜 해외에 나갑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실제로 감사 때마다 종종 제가 답변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 목적입니다. 빨간 선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 파란 선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둘이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방향성이 다를 때도 많고 특히 상승 탄력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처럼 주식의 방향성, 자산의 방향성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대 한국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 또는 박스피 10년을 기록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나스닥 시장에다 투자를 해놨다면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을 거고요. 또 나스닥 시장이 부진하던 시절에 우리 국내가 또 투자가 돼 있었으면 우리 국내 시장이 좋았을 때 나스닥 시장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이 언제 더 강세를 보일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변화 방향이 좀 다르거나 또는 성과의 차이가 벌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둘 다 투자하자, 이게 바로 해외 주식 투자에 우리가 참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주주 중시 경영 면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뽑아내느냐가 ROE입니다. ROE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일관되게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은 낮다. 이게 뭔 말이냐? 기업이 장사 잘 되면 더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주에게 돈 안 주고, 반대로 경기 나빠져서 ROE가 떨어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현금 확보해요 하면서 배당을 안 주는, 어떻게 해도 배당을 안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고착화되어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또 몇몇 기업들의 일이지 시장 전체로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 시장에는 배당주들 참 많고 특히 여러 과세 방지 협정 등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배당 관련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배당받은 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배당주를 선호하는, 특히 해외의 배당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강조하냐? 그거 뭐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리 수익이라는 것은요 1%, 2%라도 더 받아내고 그게 장기간 누적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의 파란 선은 S&P 500 지수, 그냥 말 그대로 주가의 변화입니다. 그 주가의 변화를 나타내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배당받은 것을 계속 재투자했다라고 가정한 장기 성과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871년, 지금부터 거의 150년 전이죠. 150년 전에 1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식이 상승하는 것만 누리고 배당은 다 써버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배당을 받은 걸 차곡차곡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2020년 말 현재 그 차이는 680과 5430, 물론 680배 오른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5400배 오르는 성과에 비한다면 600배 남짓 오른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식에 150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이 얼마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배당 투자의 성과는 더 중요해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의 두 가지 요인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언젠간 오게 될 텐데, 물론 그 전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법의 개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건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이 이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정점을 치고 가파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국 주식을 잔뜩 들고 있다가 그날을 맞게 되는 경우 주식시장에 일대 파국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못의 고래, 즉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그 팔아치우는 게 십수년, 20년간 이어진다고 생각되면 누가 주식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배당도 많이 주고 분산 투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못의 고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외 시장으로의 투자 확대를 노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전 세계의 다른 연기금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 석유기금 같은 연기금들의 투자 패턴들을 살펴보면 국내에 대한 비중들은 거의 없이 해외로만, 이게 전형적인 소강국이죠. 작지만 큰 나라들, 즉 노르웨이처럼 인구 얼마 안 되고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작은 노르웨이 국내 시장에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먼 미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또 그 성과도 상당히 크게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